그래서 측정의 표준과 정보에 관한 부분인데,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죠. 재는 거죠, 재는 거. 길이나 질량이나 부피 등 양을 재는 활동, 측정한다. 양을 측정할 때 적절한 측정 단위와 측정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뭐, 당연한 거긴 한데, 뭐 액체 부피 측정할 거면 이제, 이렇게 눈금 실린더 이런 걸 씁니다. 예. 근데 이게, 눈금 실린더도 있고 비커도 있거든요. 비커에도 눈금이 있어요. 그쵸? 사실 비커로 재면은 되게 부정확해요. 이게 비커는 정확도도 떨어지는데 원래 이게 볼이 넓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거만큼 오차가 발생해도 여기서 발생하는 오차는 이 높이에다가 면적 곱한 것만큼 오차가 발생할 텐데, 비커는 이 높이에다가 면적이 넓잖아요. 오차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적절한 실험 도구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비커로 부피는 안 재고 원래 눈금 실린더 이런 걸로 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거고, 과학 탐구에서 측정은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대충대충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거. 정확하게 재서 이거는 얼마니까 어떻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한다. 근데 어림은 어떤 양을 추정하는 활동인데, 그러니까 어림이 더 정확할 때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이걸 재다 보면은 완전히 눈금에 딱 요렇게 되는 적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이거를 여기가 70이고 여기가 75고 여기가 80이니까 75보다는 좀 많고 76보다는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75로 읽는 것보다 75.5로 읽는 사람이 더 잘 읽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눈금이 이렇게 있는데 언제나 여기 딱 걸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있으면 뭐 75.5로 읽는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뭐 위로 있어. 예를 들어서 눈금이 이렇게 있는데 뭐 한 요 정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나는 75.7이나 6 이렇게 어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등분하여 읽는 게 더 잘하는 거예요. 이게 더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림도 필요하다. 어림도 필요한 거고, 어림은 측정 도구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거는 이제 측정하기 전 이야기네. 측정하기 전에 요 정도 도구를 사용해야 하겠다. 뭐 이렇게 약간 어림한 다음에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측정 표준. 길이는 미터 단위로 할 거야. 미터 단위. 사람들이 다 미터 단위로 해요. 미터 단위로 합니다. 킬로미터로 해도 되는데 대부분 다 미터로 합니다. 과학에서는 1km인 경우에는 그냥 1000m라고 얘기합니다. 미터 단위로 측정하게 되고, 18세기 말 지구의 북극에서 적도까지의 1000만분의 1을 1m라고 정해야 했다. 근데 이건 왜 이렇게 되냐면, 원래 지구의 그 둘레가 대략 한 4만 미터, 4만 미터. 4만 킬로미터, 4만 미터 아니면 4만 킬로미터 대략. 그러면은 북극에서 적도까지는 4분의 1이니까 대략 한 10,000킬로미터 되는 거, 10,000킬로미터. 그래서 18세기에는 1m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만이면은 이제 10의 4승이 되잖아요. 그 10의 4제곱이잖아요. 그쵸? 10의 4제곱미터니까 1000만분의 1. 4만 킬로미터. 킬로를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거 미터로 고치면 만에다가 킬로니까 10의 7승 미터가 되잖아요. 그쵸? 1000만 미터 맞네, 1000만. 미안해. 1000만분의 1을 1m라고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1m를. 북극에서 적도까지 1000만분의 1을 1m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그렇게 해서 미터 원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1m에 해당하는 거를 딱
이렇게 만들어놔요, 사람들이 이렇게. 요만큼 길이가 1m야 라고 미터 원기라는 걸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 없나? 사진 없나? 네. 하여튼 미터 원기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1m의 기준이 되는 미터 원기를 백금과 이리듐 합금으로 제작하였다. 백금과 이리듐 합금으로 제작하였다. 사진은 없네. 하여튼 그냥 나무 막대기를 나무 막대기가 아니고 백금과 이리듐을 가지고 1m짜리를 만들어가지고 나눠줘요. 이게 1m거든요. 요만한 금속으로 만들어서 이게 딱 줘, 나라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딱 1m야.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론 대충은 맞을 수 있는데 여름철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원자들이 막 움직여가지고 그게 조금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지, 표준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터 원기가 손상되어 변하지 않는 다른 기준이 필요했다. 뭐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 손상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1983년에 BC 진공에서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억 9,970 900만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억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1m라고 하였다. 어렵죠? 그러니까 대략 어떻게 되냐면 빛이 1초에 요만큼 가요. 요만큼 미터. 이걸 갑니다. 1초에. 빛의 속도가 10에 30만 킬로미터예요. 10에 30만 킬로미터. 킬로미터니까 공 3개 더 붙여야 되니까 30억이 맞지?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억 30만 킬로미터 per second. 30 하나 둘 셋 넷에 하나 둘 셋 넷에 하나 둘 셋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3억이네. 3억 미터가네. 3억 미터. 3 곱하기 10의 8승인데 3억이 10의 8승이면 3억 미터가 맞네요. 그러니까 요거분의 1초 동안 간 거리를 1m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하는 거. 근데 이거는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의 표준 단위를 이렇게 바꿔왔다라는 거고. 섭씨 온도는 원래 이 섭씨가 있어. 섭씨.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중국말로 하면 섭씨거든요. 섭씨. 뭐야. 아무튼 셀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사용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섭씨 온도를 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절대 온도로 바꿔서 씁니다. 과학자들은. 그 다음에 단속 카메라는 킬로미터 퍼 아워로 쓰지 미터 퍼 세클 잘 안 쓰죠. 그 다음에 미세먼지 농도는 이제 요거 마이크로입니다. 요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쓴다. 공사장 소음 측정할 때는 데시벨이라는 단위를 쓰고 성분 표시할 때는 어떻게 됐나요? 퍼센트 뭐 이런 걸 많이 썼네요. 뭐 이런 거 쓴다.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생산할 때 길이, 질량, 부피 등 특정 표준을 활용하여 자동차의 부품을 정교하게 만든다.
특정 표준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정보는 신뢰할 수 있으며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고 우리 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든다. 표준 단위 써라 이거죠. 표준 단위 써라. 옛날에는 뭐 쌀 사러 가면 뭐 한 대 주세요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도 잘 모르. 한 대가 얼마인지 나도 모르는데. 근데 어떤 집은 이제 한 대를 한 요만하게 주고 어떤 집은 요만하게 주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표준 단위를 다 통일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호와 정보. 자연에서 변화가 생길 때 신호가 발생한다. 뭐 빛, 소리 이런 게 다 신호다. 열, 힘, 압력 등 이런 게 신호다. 근데 자연에서는 대부분 연속적으로 변하는 아날로그 신호이다.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하는 거는 아날로그 신호라고 하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디지털 신호로 만들어서 우리는 쓰고는 있는 거죠. 그 디지털 신호는 좀 세분화해서 얘기하는 거죠. 뭐 소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소리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0일만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단위로 이렇게 쪼개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쪼개서 디지털화 하는 거죠. 원래는 연속적인 값이지만 얘는 이제 1.5 이런 것도 있는 건데 디지털화 하게 되면 1하고 2 사이에는 못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1.5는 이런 건 없는 겁니다. 디지털 신호에서는. 그래서 불연속적으로 나타내는 신호가 디지털 신호고 그런 거는 전부 다 우리가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정보를 컴퓨터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는 건데 그거를 좀 세분화해서 이 디지털 신호가 되게 간격이 좁아지면 아날로그 신호나 거의 비슷하게 되는 거거든요. 간격을 너무 크게 하면은 디지털 신호랑 아날로그 신호랑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사진 찍어도 뭐 1억 화소 뭐 이러면은 이 화면이지 이 화면을 현미경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조그만 픽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조그맣게 만들다 보니까 아날로그랑 디지털이랑 우리가 구분을 못하죠. 우리 눈으로는. 그런데 컴퓨터로 전송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디지털 신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신호로 바꿔주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디지털 신호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신호로 다 바꿔서 저장을 하게 되죠. 지금은. 그래서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체온을 측정하여 건강 상태 알 수도 있고 빛을 연구해서 우주 생성 과정을 알 수도 있고 지진파 측정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알 수도 있고요. 센서는 이제 자연에 있는 신호는 다 아날로그 신호다라는 거. 자연에 있는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인데 그거를 감지하여 전기 신호로 바꾸는 장치를 센서라고 하고 센서에는 광 센서, 온도 센서, 습도 센서, 압력 센서, 화학 센서 이런 것들이 있다. 센서를 이용해서 자연의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디지털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원래 아날로그 신호로 존재하는 거를 디지털화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저장도 하고 분석도 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 디지털 정보는 전송 과정에서 거의 손상되지 않으며 저장과 분석이 쉽다. 정보통신 기술이 크게 발전하여 여러가지 디지털 정보가 유용하게 이용된다. 신호를 디지털화해서 이렇게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신호가 와서 그거를 다시 뭐 화면이나 뭐 이런 뭐 그런 것들은 화면화하면 되고 소리 정보는 소리로 하면 되고 그래서 신호를 주고받을 때는 다 디지털 신호로 주고받고 그거를 다시 뭐 화면이나 소리나 이런 것들 다시 재생해낼 수가 있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디지털화해서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써져 있는 거고, 그 디지털 정보 활용에 의해 인터넷으로 물건 구입한다, 로봇으로 다양한 작업 수행한다, SNS도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한다, 뭐 환자, 뭐 신체 조직 이런 것들을 뭐 정확하게 이제 볼 수가 있다. 3D 프린터 기술 이런 거 활용한다. 재생에너지 기술, 스마트 그리드 기술로 기후 변화와 에너지 고갈 문제를 대처한다. 정보를 주고받을 때 디지털화해서 주고받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스마트 그리드가 뭔지 뭐 이런 건 아직 모르는데 뒤쪽에 나오긴 합니다. 이런 게 전체적인 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건데 스마트 그리드 기술은 그런 활동들이 다 디지털 정보화돼서 주고받고 있다. 이거 얘기해주고 있네요.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시고, 어떤 양을 재는 활동은 측정이라고 하고, 어떤 양을 추정하는 활동은 어림이라고 한다. 어떤 양을 측정할 때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위에 대한 기준, 측정 표준이구나. 이거에 대한 설명 맞는 거고요. 측정 표준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신뢰하기 어렵다가 아니죠. 일상생활에서부터 과학기술 산업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측정 표준이 유용하게 활용합니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신호는 대부분 디지털 신호가 아니라 아날로그 신호이고, 자연의 신호를 측정하여 분석하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맞고, 센서는 전기 신호를 감지하여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는 게 아니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거고요. 디지털 정보는 전송 과정에서 거의 손상되지 않으며 저장과 분석이 쉽다. 동그라미 넘겨서 내신 탄탄 1번부터 6번까지 풀어봐 주세요. 자, 읽으면서 옳지 않은 거 측정은 뭐 이렇게 재는 거고, 양을 측정할 때 적절한 거 사용해야 되고, 어림은 근거 없이 막연하게 양을 추정하는 활동이다. 그건 아니죠. 어림 하더라도 제대로 어림을 해야지 되는 거고요. 어림은 측정 도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맞죠? 과학에서 측정은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측정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신뢰할 수 있는 측정 결과를 얻기 위해 측정 표준을 활용한다. 라는 거고, 과학에서 사용하는 단위에 대한 기준이며 일상생활과는 관련 없다. 이건 아니죠. 소리는 데시벨이라고 하는 단위로 측정합니다. 소음을 규제하는 것은 측정 표준을 활용하는 예이다. 맞는 이야기고요. 4번. 측정 표준을 활용할 때 좋은 점, 단위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사용하므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뭔가 통일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다양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측정 표준을 활용하여 얻은 정보는 신뢰할 수 있다. 맞네. 측정 표준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정보는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한다. 맞네. 이제 5번 답이고 5번. 자연에서 변화가 생길 때 다양한 신호가 발생한다. 무엇을 이용하여 자연의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디지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센서가 되고요. 기억은 전기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야 되는 거고, 정보 들어가면 되죠. 디지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기억 디귿. 한번 고르시면 됩니다. 5번에 디지털 정보와 현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거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디지털 정보는 전송 과정에서 거의 손상되지 않으며 저장과 분석이 쉽다. 맞는 이야기고요. 디지털 정보는 컴퓨터 및 다양한 통신 수단을 통해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이용된다. 맞네. 빅데이터나 사물 인터넷, 이 무슨 가전제품마다 막
인터넷들이 들어가는 경우를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뭐 집에 있지 않은데 뭐 보일러를 킨다던가 뭐 이런 거 가능한 것도 사물 인터넷의 한 예입니다. 인공지능 등의 기술은 디지털 정보를 다룬다. 맞죠? 자, 5번이 답이고요. 다 디지털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현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디지털 정보를 활용한 사례를 옳지 않은 거. 무인 드론으로 상품 배달한다. 인터넷 뱅킹 이런 거 한다. 교과서를 이용하여 대면 수업을 한다. 이건 디지털화 된 건 아니지. 그 다음에 사회관계망, 이건 SNS 이런 거고,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에게 실시간으로 원격 진료를 실시한다. 이런 거는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는 거죠.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1등급 도전하기 1번부터 4번까지 또 풀어봐 주시고, 길이를 측정하는데 요런 게 좀 어림 필요하네.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장 가까운 눈금을 읽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13.5 13.567 이렇게 되네요. 13.7 얼마 이렇게 되네. 그쵸? 그래서 나무 막대 길이가 13.7cm보다 좀 더 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B 학생 말이 맞고, 이거는 13.75cm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B 학생 말이 맞습니다. 13.7이 딱 아닙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깁니다. 2번이 답이고요. 가의 정보는 사람들이 폭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죠. 지금 폭염주의보 몇 도씨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나에서 사용하는, 근데 이게 50m/s가 아니죠. 1초 50m 간다 이런 게 아니라 50km/h야. 일상생활에서 이거는 50km/h를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거고요. 나는 운전자에게 최고 속도 제한값을 알려준다. 이게 맞아. 운전 안 해봐서 모를 수는 있는데 그런 겁니다. 50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50 이상으로 달리지 마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온도를 재는 모습이다. 온도 센서는 디지털 신호를 측정한다. 아날로그 신호를 측정해서 디지털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신호 측정은 아니고 아날로그 신호를 측정한다. 온도 센서는 스마트 기기에 전기 신호를 전달한다. 이 스마트 기기에 전기 신호를 전달한다. 맞는 거네. 온도 센서에 연결된 스마트 기기는 신호를 분석하여 정보를 산출한다. 맞네. 신호를 분석하여 정보를 산출한다. 맞네요.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 환경 정보가 일상생활에 이용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측정망에서 대기 오염 정도 측정한다.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때 센서 활용하겠지. 국가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기 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그렇게 하겠죠. 디지털 정보로 수집 관리한다. 이거 맞죠?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대기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정보통신수단은 컴퓨터, 스마트폰, 전광판 등이다. 이것도 맞네. 전광판에 알려주기도 해요. 저기 도로에 보면 전광판에 이제 알려줍니다. 지금 현재 뭐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은 5번 하시면 되네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요. 여기는 중단원 정보계 1번부터 5번까지 해보시고 서술형도 좀 잘 써보십시오. 네, 5번, 6번이 서술형인데 1번에서 6번까지 해보시고요. 여기도 해보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시간과 길이 측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과거에 눈으로 보이는 움직임이나 물체의 크기를 측정했다. 뭐 그럴 수 있고, 과거에는 천문학적 현상을 이용해 미시세계의 시간을 측정했다. 아니고요. 천문학적 현상을 이용해 뭐 거시세계에는 맞죠. 뭐 1년은 뭐 얼마만큼의 시간 뭐 이런 건데, 뭐 하루는 뭐 몇 시간 뭐 이런 거. 현대에는 원자 시계를 이용해서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고, 하여튼 제임스 웹 망원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주 망원경 중에 우주에다가 망원경을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관찰할 때는 사실 아무리 좋은 망원경이어도 지구에 이 공기층이 있잖아요. 별이 오다가 별빛이 오다가 이 공기층에서 흔들흔들 거려요. 그래서 우주에다가 망원경 올려놔야지 선명하게 찍힙니다. 그 제임스 웹 망원경이라는 거를 쏴놨어요. 사실 달 근처, 달의 저쪽, 그러니까 지구에서 엄청 멀리 떨어져서 제임스 웹 망원경이. 그래서 아무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고, 현대에는 시간과 길이 측정 기술이 발전하여 다양한 규모의 측정이 이루어진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기본량의 단위는 국제 단위계에 따라 사용된다. 맞고, 기억은 전압, 이거는 전류입니다. 전류. 속력 단위는 질량과 길이 단위의 조합으로 나타낸다. 아니죠. 예. 속력은 미터 퍼 세크 이런 거니까 길이와 시간이지. 길이와 시간. 1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측정과 어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측정은 어떠한 양을 추정하는 활동이에요. 추정하는 건 어림이고요. 어떤 거를 잰다라는 거지. 양을 측정할 때 적절한 측정 도구와 측정 도구를 사용해, 적절한 측정 단위와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 맞네. 어림은 측정 도구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맞습니다. 이 정도 측정 도구면 되겠다. 뭐 이렇게 어림해서 적절한 측정 도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하고 저장하는 신호는 디지털 신호고요.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기술은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사례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거는 뭐 인공지능 이런 거는 되죠. 필름 카메라는 아날로그 신호로 저장되는 거예요. 필름 카메라는 요즘 필름 거의 안 쓰는데 5번이 답이고, 기본량의 의미를 서술하고 기본량의 예를 3가지 쓰시오. 그거는 뭐 정의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외우셔서 쓰긴 해야 되는데, 기본량은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양이며, 기본량에는 길이, 시간, 질량 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시면 되겠고요. 자, 특정 표준으로 나타냈을 때의 유용성 1가지 쓰시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기준으로 미세 농도의 크기를 인식하여 미세먼지에 대비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기준으로 미세먼지 농도의 크기를 인식하여 미세먼지에 대비할 수 있다. 특정 표준으로 사용해야지 사람들이 잘 알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기준으로 미세먼지 농도의 크기를 인식하여 미세먼지에 대비할 수 있다. 됐을까요? 네. 자,
수능 맛보기는 뭐 수능에 이런 게 적용돼서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거긴 합니다. 어떤 금속의 밀도를 측정해야 되는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부피분의 질량. 금속 조각의 질량은 이 그람인데 이렇게 마이너스 3승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옮기는 거거든요. 소수점을. 그러면 킬로그램으로 바뀌는 겁니다. 킬로그램. 그래서 14.2g은 요대로 하면 이제 0.0142kg이 되겠죠? 맞죠? 그다음에 부피는 요게 밀리리터가 있잖아요. 1ml는 1세제곱센티미터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센티미터 1cm가 0.01m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니까 그거에 세제곱하면 10의 마이너스 6승 세제곱미터랑 같은 겁니다. 1ml는 10의 마이너스 6승 세제곱미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10의 마이너스 6승 세제곱미터로 바뀐 거죠. 이해하실까요? 그러니까 1ml라고 하는 건 1세제곱센티미터랑 같은 건데, 그러니까 1cm 짜리 요런 거를 100만 개를 모아야지 1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10의 마이너스 6수니까 100만이거든요. 그래서 금속의 밀도는 요렇다. 그래서 밀도는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세제곱미터 분의 1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이고,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제 기억은 기억에 알맞은 국제 단위계의 단위는 킬로그램이고요. 기억 맞고. 부피는 기본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본량은 길이인데 길이의 세제곱이니까 기본량이 아닙니다. 부피는. 밀도는 질량과 길이 단위로 유도되는 유도량이다. 맞는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밀도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질량과 길이의 단위이기 때문에 디귿 맞죠? 기억 디귿. 그래서 이제 답은 3번. 기억 디귿 3번입니다. 자, 국가 지진 관측망을 통해 감지된 지진파를 분석하여 발생 위치와 규모 등을 산출한 후 지진 정보를 발표한다. 기억에서 자연 신호를 측정하여 분석하여 디지털 정보를 얻는 기술이 활용된다. 맞죠? 자연에서 오는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인데 그거를 이제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뭐 저장하고 분석하고 있게 되는 거죠. 니은은 지진의 세기에 대한 측정 표준으로 사용되는 단위이다. 맞아요. 이게 리히터 규모 얼마. 이게 지진의 세기에 대한 측정 표준이고,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 지진에 대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도움준다. 맞죠? 지진이 발생하면 빨리 알려줘야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대피를 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네, 뭐 건물에서 빨리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해볼게요. 예, 어떤 크기 범위를 의미하는 말, 크기 범위. 이게 어렵네. 크기 범위에 해당하는 말. 규모, 스케일이지, 그쵸? 크기 범위, 규모. 요거네, 1번. 기본량으로 유도된 유도량을 세 가지 찾아라. 유도된 거. 부피. 기본량은 이제 길이인데 부피 유도된 거죠. 밀도, 여기 밀도. 밀도도 유도된 거죠. 뭐 또 있나? 이거 엄청 어렵네. 속력. 여기 속력 보인다. 속력도 유도된 거죠. 여기 세 개 찾을게요. 둘 사이의 다툼에서 제3자가 이득을 본다라는 뜻의 갑자기 이거요. 어부지리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어부지리? 어부지리 여기 있네. 어부지리.
제 3자가 이득을 본다. 그 다음에 어떤 양을 추정하는 활동. 어림이네. 어림이죠. 어림 밑에 있구나. 어림 밑에 있습니다. 어림.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신호를 감지하여 디지털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건 센서죠. 센서 어딨나요? 여기 있다. 센서. 1m 길이에 해당하는 금속으로 만든 기구를 미터 원기라고 합니다. 미터 원기. 이거 어렵다 이거. 이렇게 있네. 이렇게 미터 원기. 이렇게 읽어야 되네. 미터 원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네 종류의 계산법. 사칙 연산. 이거 어렵다 이거. 사칙 연산. 색상 대비를 이루는 한 쌍의 색상. 뭐 보색 이런 건데, 보색. 그런 단어가 있나? 보색. 있네. 되게 어렵다 이거. 보색. 8번. 심청전에 나오는 심청이 아버지 이름. 신봉사. 이름이 신봉사인가? 신봉사. 심학규네, 심학규. 이렇게 어려워, 이거. 심학규가 신봉사죠. 봉사는 이름이 아니지. 인본 사람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자연의 구성원수 할게요.